안녕하십니까. 고용서비스 기반과 김동현 서기관입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 프로그래밍 강좌 제12회 인데요. 지난 시간까지 그림판 만들기를 했었고, 이번 시간에는 약간 성격이 좀 다르긴 한데, 저희 과에서 만들고 있는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놓은 플랫폼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모두 다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설명을 준비해 봤습니다.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용정보 시스템이라고도 부르는데, 왜 고용정보 시스템이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법적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에 있습니다. 근데 고용정책 기본법 만들 때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이라는 게 사실은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좀 법률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고용정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을 나타내는 단어가 고용정보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개별 시스템에 분산된 일자리 정보를 통합 표준화하여 기준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내외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 시스템인데요. 중요한 단어들을 표시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개별 시스템에 분산된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개별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냐, 그리고 일자리 정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일자리 정보가 분산되어 있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통합 표준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만든 기준 정보라는 것은 무엇이고, 그래서 내 외부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이제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신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 관련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구성 시스템 및 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안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보면 워크넷, 고용보험, 일모아는 이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들 모아놓은 사이트고요. 그다음 직업능력, 저희가 흔히 HRNet이라고 부르는 직업능력 사이트, 자격정보는 QNet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 사회적 기업 정보 시스템, 장애인 고용관리 시스템, 그리고 바로원이라는 시스템은 저희 취성패 때문에 원래 만들어진 건데, 어떤 한 사업장이나 또는 재직자가 또는 실업자가 지금까지 어떤 지원금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성과관리 시스템은 ESPMS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각 센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취업시키고 지원금을 얼마나 주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분석 시스템은 EIS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저희 통계 뽑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다음 워크플러스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생기면서 각 그 소속 기관들이, 소속이 아니죠, 아무튼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기관들이 서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부정수급 시스템은 사실은 부정수급 플랫폼이랑 부정수급 조사관리 시스템 두 개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그냥 부정수급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하기 위해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관련된 사업장 신고 같은 것들을 처리하고, 이제 산재 신고 같은 것들도 산재 보상금 같은 것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 상담은 저희 이제 울산에 있는 콜센터에서 그 전화를 저희가 1350으로 했을 때 자기 주민등록번호 불러주면 어떤 서비스 받았는지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연계해주는 시스템이고, 노사발전이라고 써있는 건 노사발전재단에서 하는 일터혁신 컨설팅이나 안 그러면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일자리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드잡 플러스는 이제 그 해외 취업, 청년들 해외 취업 지원하는 거고, 건설이라고 써 있는 것은 사실 건설 근로자 하나로 서비스라고 건설 근로자 공제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 근로자를 위한 시스템이고요. MDB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까 보셨던 마스터 데이터베이스, 기업 정보, 개인 정보, 서비스 정보를 모아놓은 그런 기준 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대략적인 설명이었고요. 이거 말고도 그 밖에 고용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수집 관리할 필요가 있는 자료 같은 것들인데요.
이렇게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것만큼 이 밑에도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기업 집단 정보라든가 안 그럼 민간 기업인 한국 기업 정보 같은 데서 발표 또는 판매하는 기업 정보, 뭐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들이 공공기관인지 발표하는 기재부 정보라든가 뭐 그 밖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해서 이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일자리 정보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뭐 아직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 중에서도 고용 파트에 대한 것만 모은 거기 때문에 노동 파트 쪽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뭐 노사놀이 같은 것들은 여기 없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연계해서 자료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 관련해서 수집 관리 대상 정보인데 이 앞에서는 이제 어떤 시스템의 것을 가져온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여기서는 이제 말하자면 개념적으로 어떤 정보를 가져오는지 고용정책 기본법에 정의되어 있는 그런 구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률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수집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 플랫폼이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요.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인구직 정보입니다. 구인과 구직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요. 워크넷이 대표적으로 구인구직 정보를 수집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쪽에서 이제 수집하는 구인구직 정보 같은 것들도 저희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제도 및 고용안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인데요. 사실은 이 2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사업이라고 하면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가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통칭하는 것이고 고용보험 제도만 하더라도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제도와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2호만에 있는 정보만 하더라도 진짜 엄청난 정보가 됩니다. 세 번째는 직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정보 및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정보이고요. 외국인 고용 관리에 필요한 정보,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 5번도 진짜 큰 겁니다.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인데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자체가 170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보도 아니고 이것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보니까 진짜로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되고요. 산업별, 지역별 고용 동향 및 노동시장 정보.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으로 법률에는 이런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저희 고용서비스 기반과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이제 명을 받아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밖에 제1호부터 6호까지의 정보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1번부터 6번까지의 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그것까지도 수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에서 수집 관리하는 대상 정보고요. 여기 1이라고 써 있는데 1 말고 이제 2도 있습니다. 2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2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인 거를 특정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쭉 설명해 드리겠지만 사실은 이 정보들은 저희가 정보 원천이 아닌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법률 그 조문을 보면 다른 행정기관에 이것을 요청하고 그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이고요. 저희가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사업주인지 아닌지 보려면 일단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떼어오지 않더라도 국세청을 통해서 사업자 여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건강보험, 연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의 이제 가입 여부, 그리고 가입 종별, 소득 정보, 부가액 및 수급액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어서 뭐 이런 연금 같은 거 받는 사람들은 중복수급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얼마나 이런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같은 걸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의 공시가격, 과세표준액 이런 것들을 알아야 지원금을 줄지 말지 또는 준다면 얼마나 줄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보는 기본적인 정보기도 하고 가족이 몇 명이 되는지, 뭐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지원금 지급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도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북한 이탈 주민, 세터민에게 특화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 확인 증명서도 정보 연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범죄 사실에 관한 정보인데요. 이것은
그 가끔씩 그 재소자분들 있어요. 재소자분들한테도 저희가 특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인가요? 그쪽이랑 같이 연계하는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저희 고용센터에 오시거나 안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 자체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재소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그쪽으로 이제 안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분이 직접 얘기하진 않으실 테니까 혹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파악해서 그분께 특화된 서비스를 안내해 드리기도 하고요. 출입국 정보는 뭐 외국인 관리에도 필요하고 사실은 실업급여 같은 것들 부정수급 관리할 때도 필요합니다. 장애 정도는 중증 장애인이나 경증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특화된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하거나 안 그러면 지원금이나 부담금 같은 거 부과할 때도 필요한 정보고요. 사회보장급여 수급 이력은 이제 취업 성공 패키지 할 때 중복 참여가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도 하고 급여 자체가 중복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격 취득 정보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구인구직 알선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는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추가한 조항인데 이거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할 때 그 사람이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야 되기도 하고 또 구인구직 그 추천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전공을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그 사람에게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 줄 수 있어서 저희가 수직 관리할 수 있는 대상 정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수집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나 안 그러면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수집한 고용 직업 정보를 저희가 수집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일자리에 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수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해서 모으지 못하는 정보도 있을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오히려 이제 법률은 2019년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서 뭐 제가 희망하는 수준까지는 충분히 다 이제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이 있기 전에 저희 시스템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대표적인 시스템만 앞에 이제 20개 넘는 시스템을 설명드렸지만 대표적인 시스템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워크넷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직업능력, HRDnet, 그리고 외국인, 뭐 고용통계, 일모아, 바로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제각각입니다. 왜냐하면 만든 사람이 다 다르고 이 시스템 자체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하지도 않고 크기도 다르고 완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각각 다 자신의 영역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 이제 과거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불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뭐 워크넷에서 고용보험에 취득했는지 여부를 알고 싶으면 이 두 개가 정보 연계돼야 되는데 이제 여기 서로 막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연계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마다 서로 이제 연계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서로 연계를 뚫기 시작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 시스템마다 다른 시스템 하나하나를 다 찾아다니면서 정보 연계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고 복잡한 화면이 나오고 제가 현재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이 완전히 정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정보 연계된 것의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한국원이 관리하고 있는데 10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이 105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들이 실제로 데이터가 잘 전송되고 전송받고 하는지를 매일매일 감시해야 되는데 인력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진짜로 데이터가 없어서 정보가 넘어오지 않는 건지 안 그러면 정보 연계 자체가 끊어지거나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는 건지 파악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이제 들여다보는 거죠. 이게 진짜로 데이터 연계가 잘 되고 있는지 그쪽에 정보가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 앞으로 어떤 형태로 바뀌어 나가야 될지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적인 목표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을 하나씩 다 뜯어 고치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미 저희가 20년 동안 이 시스템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가능하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정도의 돈을 저희가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이 가운데 중심이 되는 부분에 기준 정보라는 것을 모으고
이것을 통해서 각 시스템들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자.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 연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워크넷이 됐든 외국인 고용관리 시스템이 됐든 일모아가 됐든 일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기준 정보, 가지고 있는 정보 전체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정보 중에서 연계가 필요하다고 파악된 정보는 다 기준 정보 쪽으로 보내고 필요한 정보도 그쪽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각각의 시스템들이 다 이제 이렇게 기준 정보를 활용하게 되면 아까에 비해서 그 데이터 연계점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6개이고 이 모아둔 기준 정보를 가지고 이 분석 시각화 시스템으로 정보를 넘겨주면 여기서는 이제 그 통일된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시각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원래 이 자리에 있던 요 자리에 있던 분석 시각화 자리에 있던 바로원 시스템은 기준 정보 쪽으로 이제 포함되게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원이 사실은 기준 정보의 구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DB, 그러니까 바로원 2.0이 곧 기준 정보 MDB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준 정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기준 정보라는 것은 뭐 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기관이라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로 관리해야 되는 핵심 정보, 기준 정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관의 정보 역량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이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에 대해서 구상을 시작할 때부터 기준 정보는 이렇게 기업, 사업장, 개인, 서비스 3개로 나눠서 관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근간은 저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 사업장, 개인 서비스로 나누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기업 단위로 또는 개인 단위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일부분 반영이 됐습니다. 기업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이것들이 모여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제 모아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4가지의 유형으로 기업 사업장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법인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법인으로 보고 그것을 이제 하나의 유형으로 보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이제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봅니다. 법인 등록번호도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있으면 어떡하냐? 그때는 법인으로 보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이 기업 사업장의 속성값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법인도 아니고 사업자도 아닌데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비법인 단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흔히 주변에서 가장 볼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은 아파트 분여회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여회에서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분여회는 뭐 법인 신고를 당연히 할 일도 없고 법인 등기를 할 일도 없고 분여회 같은 경우에는 법인 등기를 할 일도 없고 그렇다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어떻게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유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법인 단체입니다. 비법인 단체도 대부분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렇지 않더라도 비법인 단체는 별도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 가끔씩 협동조합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비법인 단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도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이제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 가입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유형으로 모든 기업과 모든 사업장을 다 엮어서 저장을 하게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기업이라면 대부분 주민등록번호를 키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민등록번호 플러스 이름으로 해서 저희는 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짜 흔치는 않지만 가끔씩 그 주민등록 체계 오류로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도 있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크게 염려할 건 아니고 다만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등록번호랑 이름을 비교적 손쉽게, 예전에 비해서는 손쉽게 바꿀 수 있게 돼서 주민등록번호를 2개 쓰거나 이름이 뭐 2개, 뭐 10개 이상이었던 사람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죠. 되게 유명하신 분이 하나 있는데, 최서원 그런 분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거 이름 바뀐 것도 다 이제 추적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생애 주기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서비스를 이미 해봤더라고요. 이미 해봤는데 민원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름을 바꾸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과거의 나와 단절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인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뭐 공공기관 또는 정부 간서라고는 하지만 옛날 내 이름을 다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비스 정책은 별도의 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 정책 관리 시스템이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 사업을 할 때 임시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정식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수립해서 작업 중입니다. 지금은 이제 시범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있는 일자리 정책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정식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면 타 부처에 있는 일자리 정책이라던가,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일자리 정책도 함께 관리할 생각입니다. 일자리 정책 관리 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나중에 워크넷을 통해서 일자리 정책이 추천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기관들이 일자리 정책을 등록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업 사업장 부분에서 보시면, 아니 기업이란 거는 법인 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는 사업장 관리번호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번호가 다 있는데 관리하는 게 뭐가 어렵냐, 통합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알기 전에는 좀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렇긴 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워크넷, 뭐 HRD넷, 고용보험 뭐 이런 것 한 5개 6개 있는 사업장의 정보를 통합시키는 것이 실패할 거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가능하지 않다. 그게 왜 그런지, 왜 그게 어려운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게 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례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A기업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고용보험 이제 사업장을 만들고 고용보험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기업은 2개의 지점이 있었어요. 본점과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본점은 서울에 있었고 지점은 이제 부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 있는 사업장을 각각 신고했고, 그래서 2개의 사업장 관리번호가 생성이 됐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이 2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본점은 이 1, 2, 3, 4, 5, 6, 7, 8, 9, 0이 이제 가상의 사업자 등록번호고요. 지점도 마찬가지로 가상의 사업자 등록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2개가 이제 각각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2개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가지고 있었고, 사실은 원래는 이제 이 지점을 신고할 때 서울이 이 지점의 주된 사업장이라는 것을 신고하는 칸이 있습니다. 주된 사업장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 성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자체적인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근로자도 뭐 채용했다고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주된 사업장이 제대로 되어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그런 상태가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사업장을 만들었으니까 사람을 채용하려고 구인공고를 냈겠죠. 근데 본점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들이 이제 같이 일하기 때문에 근로자를 따로 채용할 필요는 없었고, 지점에서만 지점 명의로 구인 공고를 내고 2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럼 워크넷 쪽에서는 이제 지점 명의로 구인 공고를 내고 2명을 채용했다는 사실이 남았겠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운영을 계속했는데 역시 부산 쪽이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A 기업이 사업을 조정하고 지점을 정리하고 종업원 1명은 해고하고, 남은 종업원은 일을 잘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본점으로 다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은 종업원은 본점으로 인사발령이 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인사발령 날 때 규정상으로는 전근신고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이상의 지점이 있을 때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면 근로자가 이렇게 전보했다 또는 전근 이제 다른 데로 가는 거네요. 전보했다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회사 다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전보 신고 안 하는 데도 많습니다. 회사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사장님은 한 명인데 내가 사업장 바꿨다고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되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생각해도 그게 막 안 했다고 해서 벌금 때리고 이래야 되는 일이냐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은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로 이제 이동을 한 겁니다. 서울로 이동했는데 그러면 이제 재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A 기업에서는 그 사람을 재교육시키고 재직자 훈련을 시키고 지원금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RDnet 쪽에서 직원 재교육을 시키면 이 근로자는 본점에서 일하고 있고 서울에서 일하고 있고 재직자 훈련을 시켰으니까 지원금을 주세요 라고 이제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담당자는 A 기업에게 지원금을 바로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왜 못 주냐면 아니 우리 시스템을 보면 고용보험 쪽에서는 이 사람은 지점이 부산에 있었고 부산 쪽에서 채용이 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은 전혀 몰랐어요. 정부 쪽에서는 알 수 없었어요. 물론 이제 규정대로 다 신고를 했다면 알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구냐, 어디 있었던 사람이냐, 본점과 지점은 하나의 기업이었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물어보게 되고 그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증빙서류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통합 표준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지원금 같은 거 줄 때 지원 서류를 확인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들고 또는 지원금 아예 못 주게 되는 수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는 이제 그 사업장별로 장소에 있는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를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장 개시 신고를 고용보험보다는 훨씬 더 잘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산재보험은 그 지역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상금을 받으려면 그 지점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단 고용보험을 일괄 신고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사업장 개시 신고가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편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서 일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걸 다 합친다고 하더라도 진짜 여기도 저기도 다 신고를 하나도 안 했다 그러면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서 훨씬 더 현실에 가까운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의 목표이자 저희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제 자세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사실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이란 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주시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자,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든 자료고요. 설명을 이걸로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20개의 시스템을 다 그릴 수는 없어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 그렸습니다. 워크넷, 고용보험 이런 메인 시스템들만 그렸고 이건 이제 내부 시스템입니다. 고용노동부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시스템은 내부 시스템과 외부 시스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워크넷을 뭐 국민들께서는 하나의 워크넷으로 보시지만 우리는 내부망, 외부망 이렇게 보고 사실 직원들은 외부망 접속보다는 내부망 쪽에서 주로 업무를 처리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워크넷도 내부망, 외부망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일모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외부망이 없는 내부망만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부망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기타 등등은 다 기타로 표시를 했고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진짜 간단하게, 선이 너무 복잡하면 보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훨씬 더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생략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정보라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시스템들의 정보가 모이는 기준 정보고, 기준 정보는 그 안에 기업, 개인, 서비스 이런 형태로 기준 정보는 분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준 정보가 이런 외부의 시스템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데이터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 실제 이쪽 정보계, 워크넷, 고용보험, HRD, 일모아 같은 운영계 외에 이제 정보계라고 일을 하진 않지만 분석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이 정보계 시스템들이 있고,
크게 보면은 이 내부망들을 내부 업무 포털이라고 부르고 외부망들을 외부 서비스 채널, 그 다음에 기준 정보와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데이터 플랫폼, 마지막으로 디지털 기업 지도, 현장 행정시, 고용 정보 분석 시스템, 뭐 빅데이터 시스템, 부정수급 플랫폼 이런 것들을 분석 시각화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은 이 네 개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외부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의 외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보들은 내부망을 통해서 일단 연계가 되고요. 워크넷 내부, 고용보험 내부, HRD 내부 이쪽에 쌓인 정보들이 데이터 연계 시스템으로 일단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들이 연계 시스템을 거쳐서 기준정보 DB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노동보험, 노동보험은 이제 산재보험을 얘기하는 거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 다음에 민간정보,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연계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정보도 기준정보 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기준정보에서는 온갖 정보들을 다 받았겠죠.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정보를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에 보내서 이게 진짜로 품질이 제대로 된 데이터인지를 확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경우에는 기준정보 DB로 다시 돌아오고,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 업무 포털로 다시 신호를 줍니다. 아, 이 정보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하면은 각 시스템들은 그 정보를 다시 확인해서 이제 다시 기준정보 쪽으로 보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정보 쪽에서 그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데이터 연계 시스템 쪽으로 정보를 보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 기준정보 DB로 들어간 데이터는 화살표가 8개잖아요. 물론 8개보다 훨씬 더 많지만 되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가지만 나오는 것은 하나입니다. 딱 다 정제해서 정제된 데이터만 나오게 되고, 이 정제된 데이터가 내부 업무 포털로 전달되고, 내부 업무 포털에 전달된 것이 다시 외부 서비스 채널에서 활용되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이 데이터 연계 시스템으로 정보 들어갈 때는 이 하나하나의 시스템마다 화살표가 나와 있지만, 들어갈 때는 내부 업무 포털 전체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연계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외부 서비스 채널도 각각 다 이제 연계하기보다는 통으로 한 번에 이제 표준화된 연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계가 되면 이것을 이제 내부 업무 포털이나 외부 서비스 채널에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분석 시각화 시스템 쪽으로도 정보를 연계하게 됩니다. 뭐 디지털 기업 지도나 고용정보 분석 시스템, 빅데이터 AI 분석 시스템, 부정수급 플랫폼으로 보내서 여러 가지 목적에 맞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현장 행정실 같은 경우에는 고용정보 분석 시스템에서 정보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이용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외부 연구기관이나 다른 부처에서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의 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제 숱하게 많이 오고 있는데, 뭐 이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취득했는지를 알려주세요. 뭐 사업장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려주세요. 뭐 업종별로 알려주세요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내부 정보를 그대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 이용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고용정보 분석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 시스템에서 이쪽으로 자료를 넣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이 운영되는 데이터 흐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사실은 다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얼마나 만들어졌는지를 저희가 표현해 봤는데요. 어떤 것들은 구버전으로 계속 작동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대표적으로 없는 것이 공동이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실체가 없습니다. 그냥 없어요. 뭐 좀 미숙한 게 아니라 그냥 없고, 그런 것들은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국가일자리 정보 플랫폼의 개념으로 설계가 된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것들을 조금씩 고쳐오면서 이제 데이터 연계도 확대하고 이제 기준 정보에 정보도 집어넣고 하는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금 1년 반 정도 작업을 했는데, 워크넷 외부망, 그 다음에 기준 정보 MDB, 그 다음에 데이터 연계 시스템, 그 다음에 부정수급 플랫폼, 뭐 빅데이터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작업을 했고, 이제 19년에 작업을 할 것이 이제 워크넷 내부망 또는 이제 EPS가 최근에 이제 완전 재구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연계 시스템도 지금 한 30% 정도밖에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더
마저 구축하고 이 현장 행정실이나 아니면 그럼 그 디지털 기업 지도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되게 되고요. 그럼 언제 구축이 끝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뭐 가장 정확한 표현은 안 끝납니다. 계속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두더지 잡기 하면 이렇게 하나 올라오면 땅 치면 내려가고 나머지 것들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것들이 다 이제 두더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외부망을 고치면 고용보험 내부망이 이제 노후화되고 그게 다시 노후화된 걸 다시 고치면 이제 뭐 HRD 외부망이 노후화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 만들고 하면서 플랫폼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지 없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게 딱 구축됐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업이 필요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평생 할 수 있어요. 예. 물론 평생 하는 게 좋은지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은 마치고요. 앞으로 누가 국가 일자리 정보 플랫폼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보라고 할 건데 영상이 너무 길게 나온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어쩌겠어요. 제가 아는 걸 다 설명했는데 이렇게 된 것을.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실무적인 내용을 하려고 하는데요. 보도자료 분석을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보도자료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보도자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해보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오늘처럼 하루 한 번에 되진 않고 좀 한 3번에서 4번 정도 계속 진행을 해야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